안녕하세요. 리뷰할 제품이 생겨 검은 책상 앞에 또다시 앉은 모터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오늘도 차가 아닌 다른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정말 핫한 제품이죠. 애플 신형 맥북 프로입니다. 제가 원래는 2018년식 중고 맥북 프로를 사용 중이었는데 나쁘지 않아서 안 바꾸려고 했거든요. 또 영어도 자신이 있어서 구형 맥북을 계속 안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좋은 건 뭐다? 사야 한다. 그래서 바꿔버렸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협찬 아니고 회사에서 사준 것도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내 돈 내산입니다. 로켓에 실어서 배송해준다는 그 회사에서 카드 할인 받아서 153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할부예요. 150만원짜리 내 돈 내산이면 다음엔 또 뭘 하지? 아무튼 이 친구는 M1 칩이 들어있는 맥북 프로 13인치 기본형입니다. 자동차처럼 깡통이라고도 하죠. 가장 저렴한 모델이에요. 8GB 램에 256GB SSD를 탑재했습니다. 오늘도 고급 칼로 뜯어 보려고 했는데 여기 뜯는 손잡이가 있네요. 저는 박스 따위 보관 안 하니까 대충 뜯겠습니다. M1 칩이 들어간 맥북 프로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랑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USB Type-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충전기도 기존과 동일하게 61W네요. 접지되는 충전기 좀 넣어주지 진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접지가 되는 서드파티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겉모습은 제가 기존에 쓰던 2018년식 맥북 프로와 똑같습니다. 애플 디자인팀 진짜 난로. 외관은 이게 20년형인지 19년형인지 18년형인지 17년형인지 16년형인지 알 수가 없고, 카메라도 똑같고 베젤도 똑같고 트랙패드도 똑같고, 근데 이건 최고라서 똑같아도 돼요. 키보드는 제가 쓰던 2018년식보다는 버튼이 눌리는 느낌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오른쪽 메뉴에 있는 터치 ID 센서도 좀 더 도드라지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왼쪽에만 USB-C 겸 썬더볼트 포트가 2개 달려있습니다. 전작에서는 터치바 없는 모델에만 포트가 2개였는데 이번엔 터치바가 있는데도 2개밖에 없네요. 좀 양쪽에 하나씩이라도 좀 넣어주지. 책상에서 이거 충전기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은근히 거슬립니다. 이거 진짜.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바뀌었죠. 애플이 자체 설계한 M1 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발열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기존 맥북과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야, 발열이 없다니. 원래는 유튜브만 봐도 뜨끈뜨끈했는데. 스피커가 양쪽에 얇고 길게 뚫려 있죠. 맥북의 스피커는 랩탑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세요? 이거 이렇게 긴 게 전부 스피커가 아닙니다. 스피커는 이만큼만 뚫려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구멍 안에 까맣게 칠해 놓은 거예요. 배터리는 최대 20시간까지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태블릿 PC 아니야? 그럼 이쯤에서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맥북은 영상 편집용으로 구매한 건데 2018년형이고 성능은 i9에 라데온 프로 베가 16, 그리고 16GB 메모리에 512GB SS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사양이죠. 가격도 360만원에 달합니다. 물론 가격이나 스펙만 보면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구형, 얘는 신형, 그리고 혹시나 M1이 좀 더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 크고 아름다운 맥북의 주인이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살짝 긴장한 표정입니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네벤치로 몇 점이 나오나 돌려봤습니다. 점수는 멀티코어는 M1 7753점, 인텔 맥 6404점, 싱글코어 M1 1497점, 인텔 1162점 나왔어요. 야, 이거 진짜야? 이거 점수가 이렇게 잘 나와도 되나? 벤치마크를 돌리는 동안 발열은 70도 정도 나왔고 팬도 돌아갔습니다. M1은 팬 소음이 크지 않았는데 반면 2018년형은 26 준비하고 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처음 실행했을 때는 아무래도 로제타2의 번역을 기다려야 되는 M1 칩이 조금 느리지만 껐다가 다시 켜면 오히려 인텔보다 빠르게 실행됩니다. 이 정도면은 M1 승전부 올려도 되겠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많은 프로그램을 모두 테스트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현재는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오디션이 M1 칩에 맞는 베타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정식 버전이 나오겠죠. 저는 무엇보다도 영상 작업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프리미어 타임라인에 영상이 얼마나 빠르게 프리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기분 전환할 겸 6K도 촬영하고 편집도 하고 그러시죠? 6K 해상도에 DNx-HR 코덱을 쓴 MXF 영상 파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오, 6K 해상도인데 DNx-HR 코덱이라 그런지 둘 다 정말 무리 없이 잘 돌아가네요. 타임라인에 헤드를 잡고 이리저리 움직여봐도 주르륵 주르륵 정말 빠르게 프리뷰가 가능합니다. 이번엔 동시에 재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i9은 부드럽게 돌아가는 데 비해 M1 칩에서는 약간 끊기는 게 보이네요. 요즘 대세는 4K 영상이죠. 이건 A7S3로 촬영된 4K 해상도의 넷둘둘 10비트 MP4 파일입니다. 꽤 무거운 영상 파일이죠. 둘 다 버벅임이 있네요. 이거 재생도 좀 힘들겠는데요? 동시에 플레이를 눌렀습니다. M1에서는 영상이 굉장히 끊기는데 i9은 꽤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이번엔 일반적인 4K 8비트 MP4 파일인데 역시 둘 다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가끔 버벅이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건 얘도 있어요. FHD 영상은 당연히 잘 돌아가죠. 그렇다면 여러 개를 한번에 프리뷰를 해볼까요? 일단 강력하게 9개? 역시 무리네요. 그럼 3개? 4개? 5개? M1 칩은 4개, 인텔 칩은 6개 이상 넘어가니까 편집이 힘들 정도로 버벅임이 심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편집할 때 제일 답답한 게 프리뷰 중에 버벅이고 끊기는 증상인데요. 6K 영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4K H264 코덱을 쓴 파일을 프리뷰할 때도 의외로 빠릿빠릿합니다. 야, 이거 믿기지가 않네. 아직은 애플 실리콘을 정식으로 지원하는 앱이 아닌데도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면 정식 업데이트가 되면은 훨씬 안정성 있게 돌아가겠죠. 실제로 4K 시퀀스를 익스포트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익스포트를 할 때 하드웨어 엔코딩을 하면 더 빠르게 익스포트가 되지만 칩이 지원하는 해상도가 달라서 서로 같은 해상도에서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엔코딩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6K) 해상도에서는 간발의 차로 인텔 칩이 먼저 끝났습니다. 이번엔 4K 해상도의 넷둘둘 10비트 영상을 렌더링 걸어보겠습니다. 역시 넷둘둘 10비트 같은 복잡한 연산을 하는 상황에서 성능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테스트한 4K와 6K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순히 해상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용량을 줄이기 위한 압축률과 비트레이트 등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4K 영상이 더 무거웠다는 소리죠. 복잡한 연산을 해야 하는 작업을 할 때 두 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야, 근데 이거 가격 차이 생각하면은 인텔 맥이 진 거 같은 느낌이. 얘들아, 승전보 올려라. 익스포트 속도는 전체적으로 인텔 칩이 빨랐지만 M1 칩도 정말 대단합니다. 렌더링을 좀 빡시게 돌릴 때는 M1 칩도 팬이 돌았는데 소음을 애플워치로 간단하게 측정해봤더니 그래도 M1 칩 팬이 훨씬 더 조용하게 돌아갑니다. 맥북 가지고 게임을 하실 분은 많이 없겠죠. 그래도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M1 칩을 지원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어둠 땅을 잠깐 플레이해봤는데요.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최고 해상도의 품질을 중간으로 설정했을 때는 평소에도 4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중간 정도 옵션, 그러니까 FHD 해상도에서 5단계 그래픽 모드로 설정했더니 몬스터나 유저가 많지 않은 필드에서는 60프레임을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몬스터가 많아지면 40에서 50프레임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요.
이때 팬이 돌기 시작했고 내부 온도는 7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로 프레임이 유지된다면 레이드를 돌거나 대규모 사냥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앱들을 맥북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기분은 묘하면서도 새롭고 편합니다. 물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앱들은 제가 설치해본 바로는 모두 정상적으로 구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뭐야, 삼성카드 왜 돼? 앱스토어에서 검색 자체가 안 되는 앱들도 많아요. 우회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앱이 업데이트되면 지우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텔 칩셋에 맞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로제타2라고 불리는 호환 모드로 작동이 됩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영어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한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로제타2가 가운데서 통역 번역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능 하락도 있고 간혹 실행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만간 업데이트가 되겠죠. 장점도 많은 M1이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외장 모니터가 한 대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이나 USB 포트가 왼쪽에만 있다는 점, 패러럴즈나 부트캠프 등 윈도우즈 사용과 외장 그래픽카드 사용이 안 됩니다. 패러럴즈에서 애플 실리콘에 호환되는 베타 버전을 공개하긴 했지만 말 그대로 실행된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로 아직까지는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웹캠, 이거는 하두리 때 캠, 요즘 화상회의나 원격 강의도 많이 하는데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정발가 169만원짜리 프로 모델을 구매했지만 에어 모델은 129만원이에요. 여기에 애플 교육 할인이나 오픈마켓 카드 할인 같은 걸 더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가격 때문에 맥북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디스플레이에 고성능 스피커, 이 정도 배터리 타임을 가진 노트북은 찾기 힘들죠. 제가 취재를 하거나 장소를 이동하며 기사를 작성할 때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데요.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쓰던 2018년형 모델도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 배터리 타임이 짧은 건 아니지만 행사장이나 기자실에서 전기 콘센트부터 찾던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M1 맥북은 한나절 정도 하는 행사 갈 때는 굳이 충전기를 안 챙겨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발열, 요즘 저희가 차세대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편집을 맡고 있는데 게러지 밴드를 이용해서 주로 편집합니다. 기존에 인텔 맥으로 편집할 때는 터치바 위쪽, 여기죠. 가장 뜨거운 부분은 오래 손대고 있기 힘들 만큼 뜨거웠는데요. 팬도 시끄럽게 돌고. 근데 이 친구는 2시간 반 동안 편집하고 mp3 파일로 추출까지 했는데도 미적지근한 정도입니다. 근데도 배터리는 70%가 넘게 남아있었어요. 아쉬웠던 부분이 제대로 채워진 느낌입니다. 자동차도 신형이 나오면 베타 테스터라는 말이 있죠. M1도 아직은 베타 테스트라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도 성능은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걸로 돈 버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다. 그러면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화면도 더 크고 성능도 좀 더 끌어올린 진짜 프로 모델이 나온다는 썰이 있으니까요. 성능도 좋아질 테지만 아직까지는 플러그인이나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개밖에 안 되는 썬더볼트 포트랑 최대 16GB 램은 진짜 프로라면 부족하겠죠. 하지만 저처럼 별 고민 없이 가볍고 이쁜데 화면도 좋고 소리도 좋은 웹서핑, 동영상 감상, 음악 감상 등 컨텐츠 소비용 노트북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끔씩 영상 편집 같은 작업도 좀 하고 싶다? 그럼 각자 통장 사정에 맞춰서 에어든 프로든 이번 맥북 사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야, 이번 영상은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도 헷갈린다. 여기까지 애플이 자체 설계한 M1 칩셋이 탑재된 맥북 프로였고요. 저는 할부 좀 갚다가 다른 리뷰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